네,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처음 낸 적자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를 키워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계획인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롯데케미칼 실적부터 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매출 22조 2,761억 원, 영업적자 7,5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2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지만 1억호도 적자를 낸 건데요. 증권가의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의 손실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호남석유화학에서 지금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기순이익은 411억 원으로 전년보다 97% 감소했지만 순손실은 막아낸 상황이죠. 실적 악화는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사업이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같은 기초 소재인데요. 나프타를 수입한 이후에 이를 열분해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제품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건데요.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과 나프타 가격의 차이, 즉 에틸렌 스프레드를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인 $30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석유화학 시황 회복이 좀 더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주력인 석유화학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신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석유화학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업황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에 세계적인 수요 변동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소재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일찌감치 태양광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던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실적을 개선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5월 2030 비전 성장 전략에서 2030년까지 매출 50조 원을 거두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 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60%인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2030년까지 7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자신한 상황이기도 하죠.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만 매출 7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올해 배터리 소재 부문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한 7배가량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분리막과 양극박, 또 동박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소재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내 최초로 양극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요. 국내 동박 생산 1위 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2월에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롯데케미칼의 실적에 추가될 전망인데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5,581억, 영업이익 696억 정도를 냈습니다. 당장의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성장성은 좀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약 6만 톤의 동박 생산 능력을 갖췄고요. 전력비가 낮은 말레이시아 3사 공장 증설이 끝난 만큼 올해부터 수익성이 확대될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배터리 소재 외에도 전해액으로 밸류체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대선 석유화학단지에 건설 중인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생산 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됩니다. 전해액 핵심 소재인 유기용매는 현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목표치도 좀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도 않고 아까 얘기를 들어봤지만 일진머티리얼즈 인수까지 있었어서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지 좀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 뭐 기존 석유화학에서 배터리 소재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겠죠. 롯데케미칼이 앞서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던 때는 2021년까지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자금을 확보해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 악화로 돈이 나갈 곳은 늘었지만 들어오는 건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이달 중에 마련해야 하는 2조 7천억 원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자금이죠. 롯데케미칼은 유상증자 등 내부에서 조달한 1조 4천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케미칼의 차입금은 5조 6,244억 원인데 1조 3천억 원을 더하면 이 규모가 7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제칸 투자 계획
계획이 많은 상황이라서 자금 확보가 좀 시급한 상황인데요. 최근 파키스탄 소재 자회사 LCPL도 매각했고 그래서 약 1,924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곧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추가로 또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 올해부터 실적이 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 올해 실적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자금 부분 때문에 나이스 신용평가 등에서는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이 번 영업이익으로부터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예. 보통 1 미만이면 잠재적인 부실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만 해도 17.5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마이너스 4.02를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바닥을 친 석유화학 사업이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올해 실적 개선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석유화학 업황 회복을 기반으로 신사업 투자를 지속하면서 성장성을 지속한다는 계획인데요.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약 1,000만 대 수준인데요. 2025년 2,200만 대, 2030년 5,9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소재의 성장성 나쁘지 않습니다.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도 헬스케어나 모빌리티, 또 수소, 전지 소재 등을 미래의 신사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도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